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오늘도 수요일 아침 돌아왔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넷플릭스 실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수익 이익 자체는 뭐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독자 수가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1,300만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에 이 부분이 주가의 트리거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7%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시간에 한 4에서 5%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서 또 콘텐츠주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뉴욕 증시에서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도 국내 증시에서 이렇게 좋은 일로 이어지느냐는 또 요즘 보면 별개의 문제거든요. 한쪽은 막 사상 최고가라고 하는데 한쪽은 이 바닥이 어디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 과연 넷플릭스의 실적도 호재가 될 수 있을지 걱정되는 이런 상황 계속 지속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조금은 역전이 나올까요? 그 얘기를 오늘은 알고리즘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으로 가보시죠. 모든 것은 금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금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가 나오면서 작년 연말에 시장이 좋았습니다만 금리가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시장이 많이 빠졌던 그 1월에 초반의 흐름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국의 경기가 괜찮네. 그리고 소비 심리도 둔화가 안 되네. 이러면 금리 인하 점점 빨리 하지 못할 수도 있겠는데라는 그 우려의 시선이 1월 내내 계속 지속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밀어 올렸던 흐름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에 따라서 사실 금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미국 통화의 가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의 흐름도 금리와 함께 유사하게 움직이면서 금리에서 시작된 조정이 연준과 시장의 간극을 계속 벌어져 있었던 걸 트리거로 삼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달러가 같이 올라가면서 시장의 조정이 좀 시작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달러라고 얘기를 안 하고 선진국 통화와 신흥국 통화로 얘기를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달러라는 안전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선진국, 뭐 달러와 엔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더 빛나게 됐고 그래서 신흥국으로 향했던 금리가 떨어진대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위험자산으로 가자 하면서 신흥국으로 향했던 통화가 뭐야 이거 조금 늦어지겠는데 금리 인하 점점 뒤로 기대치를 좀 벌려놔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다시 선진국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논리가 맞다면 사실 달러라는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했을 때 증시는 어쨌든 위험자산인데 그러면은 미국 증시는 좀 불안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어떻게 사상 최고가까지 갈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난세의 영웅이 등장했기 때문이죠. AI라는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AI로 쫙 쏠림. 그리고 또 왜 시장이 조금 불안할 때 한쪽이 야 이게 괜찮대 하면은 글로 딱 몰아가잖아요. 모든 자산이 미국에 있는 AI 중심. 예를 들면 뭐 AMD, 엔비디아, 메타 그리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공교롭게도 이 4개 종목이 사상 최고치를 주가가 경신할 때 그날이 바로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날이 됐던 걸 기억하시면 뭔가 좀 불안했던 시장이 오히려 AI라는 난세의 영웅을 만나서 환호했고 그래서 사상 최고치 경신이 뭔가 시장이 되게 좋은 것처럼 보였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좀 불안했던 그림이 시작됐던 건 야 금리 인하 기대감 너무 높아. 연준이랑 시장의 간극이 너무 커. 이러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어느덧 이 CME 패드워치 기준으로 보시면 이게 3월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3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역전했습니다. 심지어 5월까지도 동결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참 이게 여론이 진짜 무섭다라고 느끼는 게 이게 원래 올 초만 해도 80% 90%까지 3월에 금리 인하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덧 3월, 5월에도 금리 인하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조정이 된 걸 보니까 그러면 생각보다 연준과 시장의 간극이 컸는데 그게 많이 좁혀졌네? 그럼 지금부터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걸 보시는 게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그 파란색 라인이 S&P 500이고요. 위쪽에 있는 빨간색 라인이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증시는 하락했죠. 그리고 금리가 떨어지면서 증시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보시면 금리와 증시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부터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제는 시장에 뭔가 움직임, 뭔가 묘한 기류가 관측이 되고 있다. 이게 우리가 금리와 지수가 원래 역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계속 뭔가 배드 뉴스, 막 고용이 막 최악이래, 그리고 막 뭐 경기가 안 좋대, 이런 이슈가 나와야만 시장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 연준과 시장의 간극이 분명히 해소가 된 걸 우리가 CME 페드워치 기준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좋은 얘기, 굿뉴스가 나와야 시장도 같이 웃을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금리보다 이익 모멘텀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구간으로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굿뉴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S&P 500이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에서 역사적 패턴으로 보면 한 1년 동안은 계속 좋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을 수 있는데 그 좋은 배경이 그때부터는 이제 경기 인식이 후행적으로 개선될 때 좋더라라는 거를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시 말씀드리면 경기가 안 좋대, 고용이 막 최악이래, 이런 것보다는 경기가 점점 바닥짓고 좋아진대,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진대 라는 이슈가 나오기 시작해야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상황에서 그 밸류를 정당화하면서 더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근데 같다는 것도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면 이익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어디냐?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그 AI, 빅테크 그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AI 모멘텀이 조금 약하고 이익 모멘텀이 조금 약한 종목,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종목이 지금 왜 부진한지, 그것도 이런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전망을 좀 해보자면, 어쨌든 이제는 좋은 뉴스, 좋은 소식들이 계속 많이 나오면서 경기가 조금씩 연착륙하는 과정에서 다시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면, 단순히 AI만 쏠렸던 자금들이 어느 정도는 이 기업도 의외로 실적이 좋네, 이 기업도 의외로 실적이 좋네 하면서 이제 이익 모멘텀을 따라서 확산될 수 있다는 거. 일단 지금은 아무래도 결국에는 이익은 AI가 최고 아닌가라고 갈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게 이제 퍼질 수 있다면, 온기가 퍼지면서 뭐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S&P 500에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를 놓고 이제 여의도로 한번 얘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이렇게 좋은 얘기만 드렸는데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에서는 그다지 좋은 얘기를 드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치만 큰 틀에서 보면 사실 달라진 건 없다고 해요. 물가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고 경기 회복되고 그다음에 기업 실적 회복되고, 이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제 논리잖아요. 물가와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어쨌든 기대감이었고, 지금부터는 좋은 뉴스, 경기와 기업 실적이 회복돼야 되는 게 이제부터는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로직인데,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어쨌든 그 사이사이 간극을 메워가는 과정에서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서 분명히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고 걸림돌은 있을 수 있겠죠. 그 걸림돌이 나타났던 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거 금리 이거 좀 너무 과했는데, 달러 이거 너무 과했는데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 그 여파를 1월 내내 코스피는 좀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상대적으로 부진한 그런 흐름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치만 어쨌든 그만큼 많이 내려왔거든요. 조정 많이 거쳤고, 미국에서도 간극 많이 좁혔다는 건 한국에서도 조정이 많이 나올 만큼 나왔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PER 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최저점보다는 조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 V자 반등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저도 그 생각에 좀 동의를 합니다. 하락폭은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막 급등하기도 쉽지 않다. 그 첫 번째 이유로 그 신흥국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신흥국을 다시 찾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대장이 너무 부진하니까. 아시는 것처럼 뭐 중국 증시가 뭐 최근에 계속 하락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반등하기는 했는데 사실 중국 증시보다도 좀 걱정이 홍콩 증시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약간 폐쇄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뭔가 정책적으로 뭔가 비상조치가 들어갔을 때 증시가 약간 우리가 예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데, 홍콩 증시가 그래서 국내 증시랑 많이 동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상반기에 미니 리바운드 정도 나올 수 있어도 하반기에 여전히 이 부동산발
달러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베어 마켓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지금 뭐 중국 증시 신흥국 가즈아라고 외치기엔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막 좋은 상황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국내 증시가 갖고 있는 아쉬운 부분, 이제는 뭐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었는데 2차 전지가 막 올라왔던 게 작년 이맘때만 해도, 근데 지금부터는 이게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좀 커지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테슬라도 요즘에 좀 좋지가 않고 그런 흐름들이 2차 전지 쪽으로 실적도 그렇고 모멘텀도 좀 붙어주지가 않으면서 그 시가총액 상위단에서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다는 게 지수에 계속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반도체는 뭐 저쪽에서는 계속 괜찮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이제 외국인들 수급은 괜찮다 하는데 2차 전지가 같이 안 붙어주니까 계속 지수가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 좀 상대적으로 더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기관의 수급. 이런 걸 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은 그래도 반도체 계속 빠지면 좀 사야지라는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떨어지는 과정에서 외국인은 조금 매수하는 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기관이 너무 파니까, 물론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이 너무나도 많이 던졌던 그 흐름이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현물 시장만 놓고 보면 기관이 이렇게 팔았던 게 코스피의 하락을 조금 더 유도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저기에서도 연준과 시장의 간극이 이제 해소가 됐다며, 그리고 코스피도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며, 그렇다면 역으로 이제 기관도 이제 코스피를 조금씩 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가장 좀 설득력 있는 논리지 않나. 왜냐하면 하락도 좀 제한되고 V자 반등도 없으니까 그나마 좀 기관의 수급을 한번 역으로 추적해보면 반등이 나올 때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기관의 수급이 좀 약했던, 기관이 많이 팔았던 종목들이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리스팅이 돼 있어서 이걸 좀 복사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냥 뭐 기관이 다 팔아서라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이 금리에서 이익 모멘텀으로 넘어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이익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우리가 엄선을 해야겠죠. 아무거나 그냥 무지성으로 기관이 많이 팔았대 사는 게 아니라 이익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단기적으로 그래도 수익률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마침 또 어닝 시즌이네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굿뉴스를 기다리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제는 굿뉴스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어닝 시즌이 왔기 때문에 실적 안 좋은데 주가 급등한다, 이건 이제 없습니다. 실적도 좋아야 되고 가이던스도 좋아야 되는 게 현실이고요. 요게 이제 맞아 들어가는지, 앞으로도 계속 굿뉴스가 나올 때 증시가 반등하는지를 잘 챙겨보시는 것도, 과연 얘가 생각하는 게 맞았나, 그걸 보시는 것도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